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몇 페이지씩 커피 마시면서 읽었더니 지루함도 몰랐고 별 부담 없이 책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서점에서 표지를 보고 집어들었고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이건 사야 해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이북으로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 사야 할 책 리스트에 있었죠. 저의 느낌은요, 책이 처음에 되게 철학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테레자 토마시의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뒤에 토마시의 또 다른 연인 사비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프란츠라는 과학자도 등장하고요. 그의 와이프 얘기도 잠깐 나오죠. 나중에 토마시의 아들도 끝부분에 가서 좀 나오죠. 일단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 생각에는 토마시와 테레자입니다. 테레자는 자기의 약함을 이용해서 토마시를 이렇게 잡아 끄는, 올가매는 그런 여자예요. 토마시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매주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해야만 하는 우먼아이저이고요. 그는 철저히 잠자리를 하는 것과 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테레자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를 끝까지 믿지 못해요. 토마시에게 집착을 하고요. 또 끝까지 자기의 약함, 즉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아기처럼 그 vulnerable함을 토마시에게 어필을 합니다. 사비나는요, 테레자보다는 조금 더 진취적인 여성이에요. 그녀만의 세계가 확고하고요. 테레자가 움켜쥐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죠. 저는 이 책 초반부를 읽으면서 계속 나는 테레자에 가까울까? 사비나에 가까울까?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책을 읽었어요. 되게 철학적이면서 무거운 주제들이 책 전체에 깔려있지만 작가는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을 그냥 사랑 이야기다 하고 읽으면 책이 술술 잘 읽힙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저는 사비나이긴 한데 제가 싫어하는 면은 테레자가 갖고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비나가 프란츠라는 남자를 나중에 만나는데 그 둘의 코드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같이 사랑을 하는데도 각자가 보는 세계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그 상대가 내 제일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생각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주와 나의 우주는 한 곳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거기서 막 엄청난 고독을 느끼지 않나요? 사람들은. 사비나는 그런 면에서 고독했을 것이고 그래서 더 강한 여성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나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테레자는요, 좀 더 많이 복잡해요. 본인에게 여러 가지 열등의식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고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토마시라는 남자가 옆에 있죠. 근데 항상 되게 앵셔스하고 불안해하고 그녀 앞에는 뭔가 어두운 현실들만 던져지고요. 그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도 항상 테레자는 딱 골라서 그 어둡고 침침하고 슬픈 것들만 바라봅니다. 이 책은 INFJ 여자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에 가서는 프란츠 얘기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별로 끌리지 않는 인물이 프란츠였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챕터가 또 그 뒤에 이어져 있는데 이것도 제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조금 대충 읽었어요. 근데 거기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키치함에 관한 건데요. 사비나가 공산주의의 키치함에 자신의 예술성이 유린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본인을 철저히 누구인지 숨기길 원했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우리 모두는 다들 이 키치함에 속아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제가 평소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긴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책에서 읽을 수 있었고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똥에 대해서, 그리고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 섹스를 하는데 배에서 소리가 나면 부끄럽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태국의 페넥 나타나루앙이라는 감독의 우주에서의 마지막 삶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이 계속 설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잖아요. 웃기긴 한데 뭔가 진지하고 보면서 저거 뭐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장면들은 사실
아무런 비판 없이 자연스럽게 보는데 똥을 누는 주인공의 모습이 사실은 더 현실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흠칫 놀라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키치함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강아지가 나오는 챕터가 있었고 다시 토마시와 테레자의 얘기가 나오면서 책이 끝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테레자의 어두운 부분을 버리고 사비나 같은 여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행지에 딱 한 권만 가지고 갈 책 하면 이 책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되게 잘 읽혀요. 은근히. 두 번째는 표지가 예쁘고요. 세 번째는 어느 페이지든 다시 펼쳐서 읽으면 곱씹을 만한 부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넌지시 간파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이 저를 좀 잘 나타내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NFJ 여성 이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인 것 같아요. 이전 책 표지가 마그리트의 그림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마그리트가 또 저희 페이보릿 작가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책은 그냥 저 혹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키치함이겠죠. 저희 인생책이 되어버린 밀란 쿠네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까지 해서 4월에는 9권의 책을 읽었고요. 저는 5월의 책 플랜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